네, 안녕하세요. PC쇼로 운영하는 아쿠아포니스 교육원 채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댓글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아쿠아포니스의 가치, 왜 이 시점에서 아쿠아포니스가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로 짧게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토경은 흙에서 경작한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영농 활동을 진행하는 분들을 토경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후 변화가 극심해요. 제가 한 50년 살았는데 올해로 제가 나이가 50 됐습니다. 아유, 뭐 한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데 제가 저희 앞에 살면서 아니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각했었나? 날씨가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19일, 20일인데도 엄청 추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음이 얼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3월 달에는 꽃샘 추위가 올 수는 있지만 3월 20일이 되도록 서울 근교에서 얼음이 오는 경우는 제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보기엔 어떠세요? 저희 아버님 여든 한 네, 다섯, 올해 여든 넷이신가? 네, 불효자라서 아버님 나이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연세도. 아버지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농업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항상성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정도, 네, 날씨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특히 폭염, 고온과 같은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작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온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생육 자체가 힘들어요.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에요. 샐러드 채소나 쌈 채소는 치명적이에요. 허브리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폭우가 엄청나게 와요. 장기간에 걸쳐 폭우가 와요. 토양이 유실되기도 하고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유실되기도 하고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뿌리가 썩기도 해요. 작년은 별 가뭄이 없이 그나마 봄에 넘어간 것 같은데 봄만 되면 가뭄이에요. 재작년 봄은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이 없어서 막 헐떡헐떡했어요. 그러면 먹고 살 물도 없는데 관계용수, 즉 작물에게 줄 물은 더 없겠죠. 그리고 폭염 한파만 있는 게 아니고 폭염 고온만 있는 게 아니고 한파 폭설도 있어요. 와우. 그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폭염은 기본적으로 물을 그냥 갖다 부어서 버리는 수준이에요. 그 물이 다 어디로 와요? 네.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용수를 아무리 부어 넣어도 한계가 있어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농업하기 더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씻겨 내려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은 병충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동시에 어떤 문제? 환경에 위해를 유발해요. 마지막으로 올해 도대체 얼마나 작물을 수확할지 알지 못해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만의 핵심은 뭡니까? 네, 예측 가능성과 항상성인데 그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쿠아포닉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그린하우스, 즉 비닐하우스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저희 PC쇼로 같은 경우에는 커플드 방식이 아니라 디커플드라고 하는 최신 방식을 써요. 현재 국내에서 디커플드 방식으로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는 곳은 저희 PC쇼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직수입된 기술을 한국화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작물의 생장 속도, 생장 효율성은 높고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요. 조금 더 살펴보면 토경의 경우에는 관계 용수를 100을 쓴다고 했을 때 아쿠아포닉스는 80에서 90 이상 절감한 10에서 20만 갖고도 농업이 가능해요. 일반 토경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 작물이 외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아쿠아포닉스는 기본적으로 CEA, Controlled Environmental Agriculture라고 하죠. 한마디로 온실 내에서 기르기 때문에 병충해 문제가 거의 없거나 또는 아예 없어요. 있더라도 아주 극소하고 통제가 용이해요. 기후의 영향을 받을 일도 없죠. 왜? 그린하우스를 이용하니까, 온실을 이용하니까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토경의 3배에서 5배까지도 가요. 수직 재배를 하는 경우에.
연중 생산할 수 있죠? 토경을 통해서는 겨울하고 여름은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뭐, 물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병충해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날이 더 많은데, 아쿠아포닉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핀하우스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60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여름과 겨울에 엽채류, 쌈채소류의 가격이 2배, 3배, 4배, 5배씩 늘어나서 높아져서 돼지고기보다 오히려 쌈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돼지고기를 쌈에 싸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토경은 엄청난 규모의 탄소 발자국, 즉 환경에 위해를 남깁니다. 하지만 아쿠아포닉스는 폐쇄되어 있는 스스로 자생해서 돌아가는 재순환 용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는 적게 쓰고 농약은 아예 쓸 필요가 없는 아쿠아포닉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식량 위기라든지 또는 농업용수 위기 등등과 관련하여서 아쿠아포닉스는 미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아쿠아포닉스 안 하고 계신다고요? 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부로서 아쿠아포닉스 성공하는 농부의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여러분의 귀농 생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더욱 성공하는 비즈니스로 이끌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